지금 당신이 내는 주유비, 도심의 소음, 그리고 전기는 아직 비싸다는 이 상식은 사실 100년 전에 이미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화재가 없었다면 말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헨리 포드 박물관의 깊숙한 창고 안에는 기묘한 유령 하나가 잠들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100년 전의 전설적인 자동차 모델 T를 닮았지만 보닛 아래에는 엔진 대신 묵직한 구리 코일과 정체 모를 배터리 뭉치가 들어앉아 있죠. 이것은 실패한 습작도 이름 없는 기술자의 장난도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 토마스 에디슨과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인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비밀리에 합작했던 에디슨 포드 전기차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세상은 헨리 포드를 가솔린 엔진의 황제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생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기는 미래의 에너지다. 우리는 곧 기름 한 방울 없이 달리는 저렴한 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프로젝트의 현재 가치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쏟아부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 완벽한 결합은 제품으로 나오지 못하고 박물관에 차가운 잔해로 남게 된 걸까요? 만약 그날 밤 불이 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당연하다고 믿었을까요? 1914년 초 디트로이트의 한 개인 서재 헨리 포드와 토마스 에디슨이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선 영혼의 단짝이었습니다. 당시 포드는 이미 모델 T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가슴 한구석엔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너무 시끄럽고 위험하며 무엇보다 연료 공급을 타인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당시 에디슨은 기술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솔린 엔진의 한계를 예견했던 그는 자신이 개발한 니켈 철 배터리가 자동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에디슨의 구상은 명확했습니다. 포드의 효율적인 차체 생산 능력에 자신의 전력 저장 기술을 결합한다면 당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석유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협력을 넘어 인류의 이동수단을 화석 연료가 아닌 전기 네트워크 위에 세우려는 거대한 제국의 설계였습니다. 이것이 전설적인 에디슨 포드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포드는 즉시 150만 달러라는 거금을 에디슨에게 송금합니다. 두 남자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당시 고급 전기차가 3,000달러를 넘던 시절 포드의 대량 생산 시스템과 에디슨의 배터리 기술이 만나면 가솔린 차보다 저렴하고 우아한 진짜 미래가 열릴 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에 있는 에디슨의 연구소에서 밤낮 없이 실험에 매진합니다. 에디슨은 기존의 무거운 납축전지 대신 니켈과 철을 이용한 혁신적인 배터리를 개발했고 포드는 이 배터리를 장착하기 위해 모델 T의 뼈대를 완전히 다시 설계했습니다. 1914년 가을, 드디어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충전으로 160km를 달릴 수 있는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성능의 전기차가 세상에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목전에 둔 1914년 12월 9일 밤, 인류의 자동차 역사를 바꿀 비극이 발생합니다. 에디슨 연구소의 핵심 시설이었던 13호 건물에서 원인 모를 불길이 치솟은 것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연구소 전체로 번졌습니다. 소방차 수십 대가 동원되어 사투를 벌였지만 그날 밤 에디슨이 평생을 바쳐 기록한 연구 데이터와 전기차용 배터리 시제품들은 모두 화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스러운 데이터 하나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전기 합선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의 연구소는 당대 최고의 전기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공교롭게도 전기차 프로젝트의 핵심, 배터리 실험실이었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화재의 시점입니다. 1914년 말, 헨리 포드는 이미 언론에 내년이면 대중적인 전기차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였습니다. 주식시장과 에너지 업계는 요동치고 있었죠. 만약 이 차가 출시되었다면 당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정유시설을 늘리던 석유 거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통계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연구소 전체가 전소될 확률과 그 시점이 프로젝트 완성 직전일 확률, 그리고 그 결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이 누구인지를 연결해보면 이것이 과연 단순한 사고였을까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1914년은 텍사스 유전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며 유가가 급락하던 시기였습니다. 석유 재벌들에게 에디슨과 포드의 저가형 전기차는 자신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위험한 폭탄과 같았습니다. 만약 $500짜리 전기차가 시장에 풀렸다면 석유는 그저 등장기름 수준으로 전락했을 테니까요. 화재 이후 포드는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재기를 도왔지만 에디슨의 실험실에서 더 이상 전기차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엔 또 다른 결정적인 기술적 전환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화재로 에디슨이 주춤한 사이 가솔린차의 치명적 약점이었던 수동 시동을 해결한 전기식 셀프 스타터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전기가 전기차를 살리는 대신 가솔린차의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로 쓰인 셈입니다. 결국 완벽을 꿈꿨던 배터리의 기술적 한계와 급변하는 시대의 압박이 천재들의 열정마저 꺾어버렸습니다. 분명한 건 그날의 화재 이후 두 거인의 시선은 다시는 전기를 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테슬라의 성공에 열광하며 전기차를 최첨단 혁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100년 전 한 연구실의 화재에서 잃어버렸던 단연한 미래를 힘겹게 복구하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1914년 그날 밤, 에디슨의 연구소를 집어삼킨 불길은 단순히 한 과학자의 연구실을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류가 화석 연료라는 거대한 경로에 종속되기 전 그 굴레에서 100년 일찍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비상구가 사라진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14년에 그 화재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도심은 어떤 소리로 채워져 있을까요? 진실은 잿더미 속에 묻혔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술이 정말 우리를 위한 기술일까요?